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MBK가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를 7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개 매수가 상향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인데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대항 공개 매수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대상은 고려아연의 발행 주식 중에 최소 144만 5,036주에서 최대 302만 4,881주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50대는 낸돈의 2.6배를 더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하면 20대는 약 1억 8천만 원을 내고 3억 가까이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납입액의 약 1.7배를 받는다는 분석인데요. 반면 50대는 개혁 후에도 2.6배나 많이 수령하는 만큼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이상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훈풍에 국내 반도체주들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후 발표된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이 사상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연 KB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시가총액에서 급등하면서 반도체 업황 우려 완화 및 투심 회복이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1월 달부터 청약 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의 청약이 가능하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상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죠. 특히나 반도체주들의 상승세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장비주와 온디바이스 AI주와 같은 전 섹터군들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가 움직여주니까 지수의 탄력은 더욱더 불어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봐야 할 점은 바로 어제 주목받았던 섹터군들이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즉 유동성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섹터의 지속성 여부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오늘장 내일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내 증시 흐름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상승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2%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일중 흐름으로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중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승세를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급도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도 일중 흐름,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13%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오랜만에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3,300억 원의 매수 물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은 그 힘을 보태줍니다. 5,600억 원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 개인은 8,0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한 차익 실현 매물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왔습니다. 840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677억 원. 역시나 개인은 오늘도 덜어냅니다. 1,400원의 매도 물량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서요. 시장 흐름들 같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나 반도체 투톱 상승 기조 나타내주고 있는데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06%,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9% 넘는 급등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8.23%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단에는 좀 엇갈린 양상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시작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파란불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황제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 우시바이오에 관한 오보성 뉴스가 발표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국내 바이오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그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2종목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2종목군들은 일제히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기아도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에 관한 유입들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에서는 편입되지 못했지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투자 심리가 몰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바로 넘어가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단에서는 그 흐름 나쁘지 않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경고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엔캠 같은 경우에도 상승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6위부터 12종목군들 일제히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천당제약이 오늘 시장에서 6.25%의 큰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오늘 휴젤 같은 경우에도 상승 기조 계속돼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노공업은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 시장에서도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해봐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오랜만에 그래도 시원한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또 한 줄 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시장 막판에 좀 갑작스럽게 투시 네, 이후에 빼버려서 맞아요. 좀 우려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마이크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상승이 좋았는데 과연 이 기조가 오후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가 어찌 보면 좀 관건이었는데 오히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 확대시키는 흐름은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마이크론이 하드 캐리를 했고 맞아요. 그 바톤을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 좀 흐름을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오늘 이 시세의 연속성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맞아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군들의 상승 기조가 이어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관해서 좀 분석들을 찾아보니까 이 분석이 편향되어 있지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한데 지금 이러한 기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사실 섹터 지속성이 요즘 우리 시장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언제쯤 계속해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잘 나왔지만 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기분 좋은 건 우리가 지금 피크아웃, 디램에 대해서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레거시 반도체 쪽이 우리 HBM 관련돼서 수익성을 깎아먹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디램도 출하량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 또한
또한 올라갔고 낸드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좀 괄목할 수 있는 성과가 바로 HBM 쪽에서의 성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 2025년까지 우리도 완판이다, 매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지금 HBM3 이 12단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건다라는 이야기들, 뭐 이런 HBM 관련돼서 AI 시장에 대한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부분과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결과치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SK하이닉스는 지금 HBM3 이 12단 양산 소식이 오늘 또 같이 들려오면서 최초로 양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6단까지도 개발했다. 테스트를 하고 있고 과연 이게 통과될 건가 안 될 건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마이크론이 너무 치고 나가다 보니까 HBM 쪽으로의 기술력까지도 밀려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발표 10월 달에 이제 초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물론 우리가 결과를 이번 마이크론 때 느꼈겠지만 속단할 수는 없어요. 네, 막상 또 뚜껑을 열어봤을 땐 어떤 결과 나올지 봐야겠지만 3분기 실적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는 보는데 HBM 쪽으로의 기술력적인 부분들이 계속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수율을 잡았는데 왜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는 수율을 잡고 있지 못할까라는 의구심이 아직은 좀 투자자들의 입장과 그리고 IB 쪽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도 여전히 부진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는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속도가 더 느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변동성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변동성을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는 유효해요. 왜냐하면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쪽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늘 마이크론 실적 너무 괜찮게 나왔고 우리가 좀 기다렸던 쪽에 포커스가 맞춰서 이제 뭐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제 반도체 다시 시세가 강하게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에 속단하기엔 또 이를 수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반도체 이제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이 열렸나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좀 뜯어보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 실적이 6월에서 8월 달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서 받았던 물량들을 마이크론에게 일부 주게 되면서 그게 실적에 조금 뒷받침되어 줬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IB에서도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른 양상들을 보여오고 있잖아요, 대표님. 네. 그럼 이런 양극화의 기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기조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컬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캐파나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워낙 또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테스트적으로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됐을 때는 또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테스트 여부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에는 하나의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야지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은 항상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체질적으로 투심의 개선도 확실하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또 자료로 또 보여주신 자료처럼 현재 마이크론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상승 기조들은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좀 뜯어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을 시켜서 저는 CXL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HBM 다음 세대다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에서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 CXL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CXL을 빠르게 좀 진전시키는 게
또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쪽에서 우리가 밀렸는데 이미 밀렸기 때문에 이거라도 우리가 선점을 하자. 그래서 특허나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우리가 삼성전자에서는 CXL을 조금 더 대안점으로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반도체가 어제 그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 뭐 유리 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이런 신기술에 대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당분간은 시장은 HBM 관련돼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CXL 관련돼서는 약간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오늘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오킨스전자, 네오셈 이런 종목들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 유리기판도 그렇고 액침 냉각도 그렇고 약간은 더 일찍 조정에 들어갔어요. HBM 관련된 종목들보다. 그래서 더 바닥권에서 조정 기간이 길었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반등과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시세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HBM 쪽이 가장 좀 매력이 있지 않나. 특히 HBM 관련돼서 하반기 때 특히 장비 따는 하반기 3, 4분기 때 실적이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에 만약에 수주를 받았다. 그럼 그게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고 그게 통상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1분기 때 수주 받았던 기업들이 3, 4분기 때 실적이 찍힐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HBM 관련돼서 장비를 수주를 했고 그게 나간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HBM 시장은 내년에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은 투자의 기회를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XL 관련해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주인공은 HBM이 될 것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 사실 뉴욕 증시는 지금 그런 기조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가 되면서 IT 쪽에 돈이 일단 돌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AI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대장이었던 그러한 종목군들보다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눈을 돌려도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지금 미국 쪽은 뭐 팔란티어라던가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흐름들이 올랐죠. 나와주고 네.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핸드폰 보급됐을 때도 생각을 하면 보급되고 확산되고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갔었거든요. 하드웨어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AI 시장은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우리나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보급과 확산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팔란티어나 이런 기업들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딱 우리가 킬러 소프트웨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딱 타이틀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기업들이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실적을 완벽하게 찍어내는 기업들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AI 소프트웨어 기업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은 있지만 대부분 테마성이라고 생각하거나 아직까지 이 회사들이 이 AI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 라는 의문점이 붙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소프트웨어까지 가기엔 우리나라는 좀 더 속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은 좀 힘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요인에서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나중에는 또 수혜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관심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나라다라는 인식이 좀 많기도 네. 하잖아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의 나라다. 근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훨씬 좋고 그래서 정부 쪽에서 보면 AI 시장을 활성화한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도 뭐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셀바스 AI나 이런 기업들은 공공기관과 이런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좋기는 한데 이게 뭐 기술력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제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도 또 다른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나중에 보급과 확산이 끝나고 AI 시대로 그 소프트웨어 시대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확실히 외국 기업들이 훨씬 좀 강하기는 강하죠. 네. 한데 이제 좀 그런 기업들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뉴욕 증시 흐름에서 조금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 증시에서는 AI 관련한 흐름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국내 증시에서도 반영이 될까라는 부분들이 궁금했는데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HBM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IT 투톱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장비주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를 조금 쪼개 본다면은 어떤 섹터군들이 탄력을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표님? 일단은 뭐 HBM 관련돼서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HBM 시장을 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캐파 증설 이런 거 했을 때 장비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반기 때 실적이 찍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네. 제우스 이런 종목들 특히 제우스는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이제 세정 장비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번 실적 2분기 때도 좀 보였는데 점진적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아마 3, 4분기에는 좀 실적이 찍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있고 또 한미반도체가 오늘 시세를 좀 잘 내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제가 아까 수율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율을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의 중심은 TC 본더 한미반도체 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면 뭐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HBM의 수율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라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직결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좀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 근데 다만 지금 AI 시장이 우리가 이야기 나온 지 꽤 긴 오래됐죠. 시간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옥석 가리기와 이 안에서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의 이런 좀 이제는 좁혀지는 시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다 같이 시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연속성과 그리고 강함의 정도 이런 것들은 차츰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종목을 고르실 때 선정하실 때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반도체 섹터의 지속성일 텐데 대표님 말씀에 의한다면은 지금 섹터 선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쪽으로의 눈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전략 잡으실 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시장을 들썩였었던 반도체 관련주에 관한 명쾌한 해답들 얻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특징주 브리핑 시간 준비했습니다. 시장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죠.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클로징 멘트에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월가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좀 잘 달래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의 달래주길 줄은 몰랐습니다. 최소 육아의 신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BNP 파리바라는 외국계 증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67달러로 정말 반토막을 내버렸는데 지금 현재 이 애널리스트는 조금 민망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적표였는지 하나씩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쪽에 있어서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을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매출 쪽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3%나 폭증을 하면서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진은 또 더 좋았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총 이익률이 36.5%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9.1%였거든요. 여기와 비교하면 45.6%포인트가량 폭증을 한 것이고요. 영업이익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22.5%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에는 마이너스 30.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도 52.6%포인트가량 큰 폭으로 올라선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더 무언가를 원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괜찮냐? 괜찮다 못해 아주 좋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한번 살펴봤더니 무려 87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호실적의 배경도 우리는 한 번씩 뜯어봐야 될 텐데요. 강력한 AI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HBM 모두 다 매진을 시켰어. 그리고 이 수요가 너무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차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가격을 책정할 때 우리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오늘 반도체 투톱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9%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8만 원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론발 훈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돌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식도 함께 내놓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HBM 최대 용량 36GB를 구현하는 HBM3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참고로 지금 현재 기존에는 26GB를 구현할 수 있는 HBM3 8단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장중한 때 64,900원까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 투톱이 장 초반보다는 지금 조금 시세가 꺾여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흑백 요리사 한번 보셨을까요? 저는 봤는데 안 보는 산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그 안 본는을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저만의 일이 아니겠죠. 보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 요리사가 공개된 이후에 비영화권 시리즈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 1위 자리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이 큰 반향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빠르게 수혜주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콘텐트리 중앙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련주냐? 이 자회사가 흑백 요리사 제작사에 투자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공개가 되고 나서 콘텐트리 중앙이 4거래일 동안 무려 16%나 폭증을 한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있습니다. 이 자회사와 제작사 이 관계가 모자 관계가 아닌 단순 관계 기업이기 때문에 흑백 요리사가 흥행을 한다고 해서 꼭 콘텐트리 중앙이 큰 돈을 벌어간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르게 거론되고 있는 종목은 바로 더본 코리아인데요. 아직 IPO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종원이 이끌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 백종원이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출연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받으면서 아직 상장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K 콘텐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즘 이야기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핫쇼핑인데요. 개봉한 지 벌써 한 달이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 주말만 되면 박스오피스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일에 중국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살펴봤더니 9일간 관객 수 무려 20만 명 돌파하면서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K 콘텐츠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콘텐츠 흥행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기는 하나 그 오름세가 지속되지는 못한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징어 게임이 유행을 했을 당시에 이 쇼박스와 덱스터와 같은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였지만 대부분 상승분을 토해내고 지금 현재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할 테고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CXL입니다. HBM에 머물지 않겠다. 더 효율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값도 저렴한 CXL에 시장은 지금 현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오늘 네오셈이 20%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산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이다라는 점이 부각받으면서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어제 중국 언론을 통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제외됐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들려오자마자 우시바이오로직스는 4%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이와 동시에 우리 국내의 CMO, CDMO사들은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어제 연출이 됐었죠. 그런데 하나증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회사, 계열사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시바이오 제외됐다. 이거는 좀 오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약 8년간의 유예 기간도 있기 때문에 수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다시금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OLED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 이야기였는데요. 중국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 우리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와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국내 테마들 중에서 어떤 테마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혹시 저희가 탑3 테마 뽑았던 부분들 중에서는 좀 관심 가는 테마군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바이오 쪽이 눈에 그쵸. 좀 띄는 흐름이었는데 특히 어저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보가 또 맞아요. 나왔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바이오를 끌어왔던 게 결국에는 이제 반사수혜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중국 제재 기업 중에 제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장 막판에 시장도 빠졌지만 바이오 관련주들이 갑자기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려했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오늘 또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면서 맞아요.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와 함께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그러면 저희가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되는 흐름이 있을지에 관해서 방송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우시바이오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은 사실 8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이 CDMO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것들이 조금 과하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미 주목을 많이 받았고 주가 탄력이 나온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장기적으로도?
일단 장기적으로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8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이오 관련돼서 올라가는 이유가 생물보안법 이유 하나 때문에 올라가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는 바이오 관련돼서는 뭐 약간 인하라던가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장 자체를 좀 업종 자체를 키워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같이 실린 상황에서 생물보안법도 플러스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기에서는 투심을 개선시키고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작용을 같이 좀 시너지로 발휘를 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그래서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어디인가 옥석 가리기가 좀 더 철저하게 좀 진행되는 시기가 올 거고 그때는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선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렇게 그 관점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CDMO 관련돼서 이제 머크사가 지금 우씨 쪽으로 CDMO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나중에는 이 CDMO 관련돼서 지금 알테오젠이 CB 발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이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간다라는 이런 준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착착 대비를 하고 이게 나중에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실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GMP 인증을 받는다거나 이런 제조 시설부터 하나하나 잘 연결을 가져가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선별을 해두시고 지금은 기대감에 수익 내시고 또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는 정말 실적 찍어내는 걸로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은 기대감이지만 향후에도 이게 또 한 번 재료로서 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바이오 법안이 4가지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법안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하원 본회의까지 통과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집행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남은 절차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2023년 1월 달 이전에 계약된 건에 관해서는 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시바이오의 계약 기관들도 살펴보면서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실적 수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실적 수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긴 텀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기대감에 올랐다면 나중에는 실적 기대감을 주가 상승에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실적, 즉 숫자로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의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좀 든든한 대안인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신규 진입은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바이오텍 기업들, 그러니까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중소형 바이오텍 기업들인데 그래서 바이넥스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어저께 주가가 가장 크게 흔들렸던 이유도 사실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봤을 때 몸집 비해서 그동안 실적이 잘 나왔지만 몸집 비해서는 좀 왜소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몸집에 맞아 나가는 실적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건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혜를 빼고 생각을 하더라도 글로벌 제약사 20곳 중에 16곳을 고객사로 품고 있고 한 번 고객의 인연을 맺게 되면은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기한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오히려 추가적인 수주를 받아내는 상황도 있고 또 지금 5공장, 4공장 이렇게 계속해서 공장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동률까지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주를 미리 또 땡겨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당장 실적이 찍혀서 내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건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가 있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워낙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이미 숫자를 잘 찍어내고 있고 또 램시마
쪽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뭐 바이넥스, ST팜 이런 종목들로 수익도 내고 관심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되는 실질적인 시기가 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미 실적 잘 만들어내는 기업들로 조금은 또 관심을 옮겨갔다가 그다음 중소형 바이오텍 관련돼서 또 이게 8년 후라고는 하지만 그 전부터 좀 움직임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도 그때 오히려 진짜 또 다른 기업들도 또 너무 8년이니까 길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 좀 더 윤곽이 드러날 때 그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됐던 게 거의 한 4년 만이거든요. 보내주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들이 언제까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또 바이오 섹터가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아쉬운 마음에 자꾸만 미련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적 기대감도 같이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또 대표님께서 관심 가시는 그러한 섹터군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군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뭐 엔터 쪽도 좀 눈에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도 좀 눈에 들어오는데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에코프로, BM 뭐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은 빨간불 켜내는데 우리가 걱정했고 우려했던 부분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가게 되면 2차 전지는 맞아요. 네. 혹시라도 추세가 다시 빠질까? 무너지지 네. 않을까 이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근데 오늘 시장의 상승을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오늘 반도체가 약진을 하는 가운데 지금 바이오, 2차 전지 어느 정도 흐름을 같이 맞춰주고 맞아요. 있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거래대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미비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진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돌아오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계속 제가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뭐 바이오 마찬가지로 바이오는 좀 논외지만 이 두 섹터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오늘의 흐름으로 인해서 최근 흐름으로 인해서 예전만큼의 가격이 다시 빠르게 복귀된다라고 생각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건 참 기분이 그래도 좀 든든한 그런 좋아요. 네, 네.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살짝 더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에서도 우리가 2차 전지 하면 뭐 전기차 화재 이슈로 시작이 돼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래. 근데 2차 전지 시장 결국에 이 전기차 안 팔리잖아. 이 얘기 계속 맞아요,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테슬라에서 3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바닥을 찍고 이제는 조금씩 올라오나 보다. GM도 전기차 판매량이 미비하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젠 정말 바닥 치고 또 눈높이가 어느 정도 하향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월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기다렸던 업황에 대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일정이 남아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관점이 예전보다는 저는 확실히 좀 더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전만큼 대시세 상승이 2차 전지로 다시 돌아옵니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가실 필요 있고 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뭐 비중이 크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실적이 뒷받침돼준다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할 때는 그 숫자 자체보다는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주가 탄력을 받는 건데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테슬라에 관한 판매량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이전에 대비했을 때 성장성들이 줄어들었다면 그게 또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도 있거든요.
성장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둔화가 주춤했다. 된다. 성장이 둔화가 네. 됐다. 그런 부분들. 2차 전지는 근데 지금 이제 성장주는 사실 맞고 이제 시장이 커져 가야 되는 시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위축됐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만한 이유를 잘 못 찾겠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할부 금리도 같이 떨어지면서 네. 어쨌든 일시불로 또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 이런 쪽에서의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좀 보조금을 폐지했던 부분들을 약간 일부 부활시키려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성장을 논하기보다는 일단은 수요가 살아나는 거가 확인되는 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시장에서도 그거를 좀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또 판매량을 좀 주목을 해보면서 그러한 지표들을 주가 탄력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께서 오늘 또 어떤 종목군들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안에서 섹터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는 지금 예전처럼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시세를 보이기엔 네. 좀 힘든 어렵죠. 시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목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셀 3사,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의 매매를 좀 유효하게 하시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업황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찍어냈던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종목이 압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해결책, 그러니까 뭐 매수 찬스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형주 단이 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배터리 3사, 쪽으로, 셀 셀 3사 삼사 좋고 쪽으로. 또 양극재, 지금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포스코 퓨처엠은 또 양극재 관련돼서 최근에 수주 소식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네. 지금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주 소식을 보였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바닥권에서 큰 비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바닥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나는 크게 수익 안 내도 이미 빠질 만큼 빠져 있으니 안정성을 갖고 어느 정도 한 10% 정도 수익 내고 나올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투자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나는 좀 그래도 너무 이 종목들은 좀 흐름이 느릴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나 PNT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은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해요. 일단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예전에는 양극재 기술을 계속 개발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불이 좀 덜 나고 어떻게 하면 주행 거리를 좀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있어서 양극재는 어느 순간 살짝 한계점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디 쪽을 같이 보완을 할까? 음극재 쪽을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끌어올려야겠다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거기서 대안책이 나온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인데 이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게 되고 주행 거리를 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소재를 채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차량이 많아졌는데 어저께도 나온 소식이지만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실리콘 음극재로 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기술력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뭐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따라올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실적이 발생을 했는데 3분기, 4분기 내년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해서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더 좋아질 수가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테슬라 쪽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파나소닉을 통해서 좀 열려 있는데 지금 뭐 실사 진행하고 아직까지는 진행 과정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하나의 기대 감정인 측면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의 모멘텀 그리고 테슬라라는 뭐 결정적인 부분은 아직 이지만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다라는 점, 기술적으로도 지금 61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기 좀 그쵸. 할까요? 거기까지 한번 우리가 트라이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61선 저항 돌파 흐름이 네. 직전입니다. 여기서 네. 거래량만 조금만 더 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까지 같이 뒷받침이 된다면 시세의 연속성이 더 크고 길게 갈 거라는 점. 근데 지금 저는 이 구간에서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미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네, 좀 바라보셔도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로 실적도 뒷받침되어 있고요. 또 모멘텀도 살아 있습니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대표님께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